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중국 폐렴 떠넘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나눴는데, 첫째는 K방역은 없습니다. 그들이 K방역을 만들어서 총선에 이용해서 국민들이 K방역의 현혹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중국 폐렴이 발발하자 하루에 30만 명이 들어오는 중국 입국자들을 막으라고 절규했습니다. 대만뿐만이 아니고 주요 국가의 예를 들어가면서 홍콩, 대만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홍콩과 대만,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공산당하고 지금 시진핑 체제하고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중국 입국자들을 항공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첫째 방역의 실패는 중국 입국자를 하루에 30만 명에서 막지 않고 풀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차 대유행이 있을 거다, 팬데믹이 있을 거라고 정윤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벌써 한 달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경제적인 이유를 걸어서 문체부를 비롯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관료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이 무차별적 소비 쿠폰을 풀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비 쿠폰을 가지고 영화관에 다녀온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소비 쿠폰을 가지고 여행을 한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2팬데믹이 없다고 자신있게 중국 폐렴이 사라질 거라고 공언하던 자들이 돌연 14일 밤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 폐렴 2차 팬데믹은 13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3일 103명이 나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14일, 15일 날, 16일, 17일, 18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미 제2차 팬데믹이 나올 거라고, 대유행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방역 실패에 대한 핑계, 책임 넘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를 찍은 겁니다. 광화문 집회 엄벌하겠다고 경찰에서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들어가는 입구 경찰 막지 않았어요. 그냥 광화문으로 모이도록 경찰이 강조한 겁니다. 광화문 애국 국민들한테 이 탓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2 중국 폐렴 유행은 13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는 참석자들을 중국 폐렴의 전염자로 모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떠넘기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날짜별 발병 확진자 숫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특히 13, 14, 15, 16, 17일은 광화문 집회와 상관없는 확진자들입니다. 지금 당에서 여러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사전회의 때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4월 7일 보궐선거 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다음 주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강화위원회, 특히 당협 구성에 대한 위원회안이 8월 말, 10월 말, 12월 말 이렇게 조직국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8월 30일
8월 말까지 1차 조직위원장 구성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의 구성안은 3가지 방안으로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중앙당 공모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 절차가 있고요. 추천하는 분, 중앙당 공모에 응하는 분, 세 번째가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분. 이 세 번의 방법으로 당의 위원장 구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사전회의에서 우리가 보궐선거 전까지 최소한도로 12월 말까지는 당협 200개 당협 구성을 완료하고 보궐선거 전까지는 통책임자 시군 단위로 따지면은 기초단체 단위로 따지면은 읍면 책임자까지 구성은 완료를 해야 된다. 대략적으로 2,5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기본적인 2,500에서 3,000명의 조직 간부화를 보궐선거 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책임자, 분단위의 리책임자까지를 하면은 3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현재 우리 책임당원이 4만 2천을 넘어가기 때문에 책임당원 활성화를 배로 늘리고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탄탄한 실질적인 조직, 그냥 형식적인 조직 할 필요 없습니다. 당 선거에서 움직이지 않는 조직, 서명활동이나 당의 활동을 하지 않는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강화위원회와 보궐선거 4월 7일 보궐선거 대책위원회 위원들 발표는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기 윤리위원회 후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당헌 개정안, 오늘 최고위원회에 선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만 당헌 개정안이 몇 건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합당하면서 기존적인 우리의 입장들이 바뀐 것이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당 지도부나 당 사무처가 개입하지 못하고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 때부터 이 윤리위원회에 또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헌 개정안입니다. 당헌 제38조 3항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것을 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4항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윤리조사관을 임명한다는, 윤리조사관은 윤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건을 윤리조사관은 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건으로 고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및 제1절,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는 항을 넣겠습니다. 당대표나 당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임명제를 없애고 윤리위원회를 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뽑는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윤리조사관은 이 또한 위원회의 협의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임명되는 걸로,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안을 바꾸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의가 없는 걸로 하고, 당헌 개정안
이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으로 고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기 윤리위원회가 당의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정말 많은 엄해와 정말 많은 당의 파괴 행동에 대해서 1기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당을 지켜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윤리위원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100% 담보해야 합니다. 새로 임명되는 제2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후보 명단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당 중소기업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일호 전 경남도당 위원장, 정윤리위원회 위원장, 배호성 법무부인 주원 법무부인 주한 변호사, 서성근 전 사무총장 변호사, 서정욱 법무부인 민주 변호사, 윤여덕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총괄본부장, 진순정 여성목으로 청년 최고위원, 한건영 청년 최고위원, 한상수 인제대 법대 교수 최고위원, 변혜룡 법률행정부국장, 이렇게 10명으로 제2기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명 안건에 대해서 사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없으시면은 제2기 윤리위원회 임명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없으십니까? 제2기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안건을 통과시키기 전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제2기 윤리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윤리회 자체에서 호선을 통해서 뽑고 당대표에게 추천 안건을 빠른 시간 내에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의 정통성과 당의 청렴성, 당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가 강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공정과 독립이라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당의 중심에 서서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2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10명의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직강화위원회, 그리고 4월 7일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대책위원회, 그리고 당 인사에 대한 당 사무처 인사에 대한 사무처 인사 시스템 안건을 빠른 시간 내에 기초안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 담당 책임자 빨리 영입을 하고요. 또 사무총장께서 SNS 부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면대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 활동 강화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 분들이 각종 유튜브 출연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우리 당의 입장을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활성 방안도 해주시고, 또 플랫폼 형성 문제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상방향 소통, 그 다음에 다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빨리 정착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화당 TV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공화당을 아끼는 분들의 관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TV에
출연하시는 출연자 분들은 각자가 좀 더 논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공화당 TV에 지금 내용들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상수 최고위원은 좌파 독재 합법 해부 분석을 하고 지금 어느 정당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태호 최고께서는 외교 안보 전략, 당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민호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공화당의 전략 부분, 지난주에 전략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더 문서화해서 당의 협의를 거쳐서 전략 부분에 좀 더 이번 목요일 전략회의에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주길 바랍니다. 인지연 최고위원께서 공보 담당 최고위원으로서 각종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고, 한건영 진순정 최고위원이 청년 토크쇼 토크 마당을 합니다. 아무튼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핵심 지도부들이 당원들하고 다가가고, 결과적으로 당원들하고 다가가면 당원들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전략기획본부나 정책위, 조직국, 각 7국이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당원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국민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우파 유튜브들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 방송에 많은 분들이 좀 출연을 하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음해를 하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할 때는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닙니다. 김건식 같은 자들이, 하태경 같은 자들이 입에 올릴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댓글 싸움도 해야 돼요. 댓글 싸움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댓글 싸움들 오면 우파 좌파들한테 미통당 떨거지들한테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당에서 SNS 교육, SNS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각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내일이나 모레 중에 열 생각이, 오늘은 사실은 연설회의할 상황이 못 돼서 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시도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통해서 각 시도당 SNS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500명 이상이 SNS 전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당이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마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원들의 열정은 있는데 당의 방향 교육이나 당의 방향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내로 방법을 다 찾아서 준비를 해주고, 시도당 위원장 연설 계획도 한번 날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화수목 목요일날 전략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전략회의도 유튜브 방송을 어느 선까지는 중요한 우리가 보안을 지켜야 할 전략회의까지는 안 되지만은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켜주신 유튜브 분들한테 지금 사실은 유튜브 분들은 언론이고 방송이고 기자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가서 취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을 하고 또 일부 저랑 같이 종로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가서 취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기자로서 유튜브 방송을 할 도리다. 단지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우한폐렴, 중립 우한폐렴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만 조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가지 않으신 분들은 목요일부터 이 회의에 유튜브 분들 참여하셔도 됩니다. 혹여 취재를 위해서
강화문 가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취재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에 서명대가 거의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수도권은 서명대 운영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지나면은 9월 달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명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김태수 최고위원께서 정말 무망가지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주셨고 또 피해를 입은 그 원장의 전문 원장 주임께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모습을 봤습니다. 우선 수해 복구에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분들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인원을 최소한 20명 정도 해서 수해 복구 지역에 순수한 봉사활동, 복구 봉사활동을 가져있습니다. 또 태풍 비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해서도 여러 국민들께서 대비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당분간 서명대 활동과 동시에 농촌 봉사활동을 각 시도당 단위별로 봉사활동소를 만들어서 약 10인 이하로서 봉사활동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또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조용하게 국민의 바다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되게 우리 공화당의 실체가 뭔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공감을 주십니다. 진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비공개로 전화하도록